네,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로 문을 열어볼 텐데 먼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전에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예상을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이 주목한 건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충당금을 감안했을 때 1조 7천억 정도, 그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했던 1조 6천억 원대보다는 선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는 상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1조 5,518억 원,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그 수치가 나온 거죠. 즉각적으로 주가는 반영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나가다가 12시부터 살짝 아래쪽으로 꺾이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이 영업이익에 주목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1% 이상의 하락세가 현재 확인이 되는데 더 많이 빠졌네요. 1.8%까지 내리면서 16만 3,500원 선에 현재 시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온 이 뉴스에 어떻게 저희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그리고 깊이 있는 이후에 전략까지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 이 시간 꾸려볼게요. 이사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 조금 전 나온 수치라서 분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이 수치에 대해서 먼저 질문은 드려볼게요. 저희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안 봤었는데 아무리 충당금 이슈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부진한 영업이익 이것의 반응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과 함께 이 수치 이사님의 해석 먼저 듣고 싶습니다. 예, 실적 발표 이후에 충당금 이야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발표 이전에 그나마 세타 엔진에 대해서 리콜 관련 충당금을 반영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화들짝 놀랐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이익 부분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이제 시장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큰 조정은 아니어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올해 이번 분기에 리콜을 제외하고 나면 한 2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1조 5천억 나왔고요. 작년 동기를 보면 1조 6천억이었으니까 충당금을 1조 3,600억 쌓았으니까 시장 기대치보다 많이 나왔는데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 바라는 건 사실 충당금을 지금 쌓았어야 되느냐, 그리고 장기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순차적으로 쌓아나가야 되는 거 아니었냐, 늘 있었던 거였지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매출액이 좀 고무적이었는데 이익이 왜 이렇게 들러왔을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그러니까 21년 3분기 땐 28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이슈도 있고 거기다가 공급망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7조 7천억 고무적인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 효과가 시장에서는 예상했을 때 35조 9천억 정도 예상했으니까 훨씬 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 원래 이 충당금이라는 게 사실은 주주의 몫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충당금을 쌓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현기차가 어떻게 될까? 현대차, 기아차가 경쟁력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환율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거기다가 경기가 이렇게 둔화된다고 하는데 자동차 믹스 개선은 인정하겠는데 경기 둔화에 따라서 차가 잘 안 팔리거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좀 더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를 지금 투자자들은 내년도를 보면서 투자할 때 약간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올해 호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다지 크지 못했던 건 이쪽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즉각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현대차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내일 이 시간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아 역시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같이 봐야 될까요? 어쨌든 같은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분석 아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는 건지 기아도 동반해서 그리고 부품주까지 약간의 흔들림 나오고 있는 구간은 저희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사님? 네, 현대차, 기아차가 코로나 이후에 그해 말이죠. 2020년 말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LG 전자도 상한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컸던 건 애플카 이슈였고 EGMP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기아차에 대한 주가 상승의 퍼포먼스였는데 그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공시 이후에 답변이 없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시장 대비 올해 대형주 중에 수출주 중에서도 그나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환율 효과를 계속 볼 것인가 일본차나 여타 업체들 대비해서는 경쟁 우위에 선 건 알겠는데 유럽차가 내년에 전기차가 쏟아지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도 선전할 수 있겠는가 현대 기아차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운 해법을 좀 찾아서 제품 개선 믹스를 잘해왔던 만큼 앞으로 신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앞서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지 한두 분기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적 나왔을 때부터 계속 주가를 보고 있는데 1% 미만의 하락세에서 지금 3% 전후까지 현대차, 기아가 이사님 낙폭을 키워 나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긴 시각이 아니라 오늘 오후장에 좀 대응법을 질문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조정,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동차주에 대해서 당분간 이 하락폭이 더욱더 오늘 오후까지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좀 감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정을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어느 쪽으로 의견 주실까요? 네, 뭐 동전 던져서 앞면이냐 뒷면이냐처럼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맞추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를 제가 알 수 없고요. 뭐 장기적인 시계를 놓고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의 투자 관점은 환율 좋고 차량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테슬라 가격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IRA 법안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였기 때문에 그것이 수혜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을 좀 노려야 되는데 그러한 순간이 지금 당장 답이 나올까를 놓고 봤을 때 투자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회피하는 물량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로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 있는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라인을 언제 어느 때 현기차가 전용차 EGMP 그러니까 전기차가 생산될 수 있는 EGMP 시설로 라인 한두 개 정도는 언제쯤 바꿀 수 있는가? 예전에 현기차 답변으로서는 올해 내에 가능하다. 한 개 정도 라인은 가능하다.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IRA 법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약간 기다리시다가 구체화됐을 때 결국엔 경쟁력을 갖췄구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투자 관점으로 좀 변하면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신규로 지금 섣불리 접근을 하는 것은 모르겠다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긴 시각에서는 기다려보자, 기다림직하다. 이렇게 저희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이사님 정리를 해도 될까요? 예,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다른 쪽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장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 신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하고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른 이야기는 제쳐두고 이 신한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 광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광고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단가, 프라이스의 하락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렇게 지배적인 트래픽 덕에 아무래도 더욱더 많은 곳에 광고를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벤토리를 확대해도 슬롯을 채워줄 광고주의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카카오는 괜찮을 것이다. 기대할 만한 구석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룹주 안에서 또 하나 긍정적으로 아니면 더욱 더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를 이어서 보실 텐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모멘텀에 주목을 하자 이게 아니라 영업이익 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치는 2024년, 내년이 아니라 조금 멉니다.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보다는 기대할 만한 요소들에 더욱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쟁사를 봤을 때 카카오페이는 월 사용자 수가 많고 간편 송금을 사용하는 그 수가 월등히 많다. 이 점에서 우세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제, 대출, 주식, 보험 이쪽으로 더욱더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카카오페이를 한 번 이용한 사람은 없을지라도 계속 이용을 한 번만 하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서 중장기 기대 요인을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유저 유입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대출 중개에 대해서 정책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주식시장이 계속 침체된다면 주식 중개 모멘텀은 약하겠지만 기대를 해봄직하다. 여러 가지 기대 요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고 커버리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성장주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이 커버리지를 시작한 증권사가 있다는 관점에서 질문을 이사님 드려볼게요. 카카오페이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했고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언급한 증권사가 나온 건데요. 성장주 분위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장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연말에 분위기 전환 기대할 만한 모멘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저기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이 이제 반등다운 반등 한 번 없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가까운 85% 가까운 하락을 보였거든요. 고점이 28만 4천 원인데 앞에 20만 원을 빼고도 밑입니다. 3만 6천 원이고 지금 현재 24만 8천 원의 고점에 대비해서는 85% 정도 조정이 나온 상황이어서 낙폭과대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시계열을 돌려서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 시기 때 결혼식 못 갔고 누군가가 아프다 그러면 선물을 줄 만한데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 인터넷과 모바일 쪽에서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저 유입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시장입니다. 누군가가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경조사가 있을 때 대면하지 못해서 송금하고 거기서 받고 그리고 생일날인데도 만나지 못하니까 카카오로 선물하기를 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장성이고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고 이 안에 이제 사람들이 낙인되어서 가두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건데 사실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면 여기서 애드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권이라든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좀 더 시장이 이제 봤을 때 활성화가 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출, 주식, 보험 중개 이러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를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서비스하는 곳과 이제는 커다란 차별점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성장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장주다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시장에서 계속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카오는 좀 더 심각하죠. 사실은 자회사 계속해서 상장하고 있고 지주회사로 변모돼가고 있는데 경기 둔화에 따라서 광고주들이 광고 단가를 경매 방식으로 하는데 예전만큼 광고 단가를 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고 플랫폼이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버 다운이라는 화재라는 이러한 문제도 있어서 광고주들 역시 이게 어느 한쪽에만 기울이거나 높은 광고 비율을 지출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서 예전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인터넷 게임주들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유저들이 예전만큼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구조적인 시장 환경이 역행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서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카카오 그룹주들은 사실 지금 현재 투자 관점으로서는 오랜 기다림과 오랜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관망의 관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카카오 그룹주의 이러한 모멘텀이 실제 주가에 반영이 될지 그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조금 더 성장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된 다음에 진입하자 이런 말씀 주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분석 오늘 리포트 나왔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2시 구간 전후로 나온 현대차의 실적까지 저희 분위기 시장에 어떠한 포인트들로 공략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머니 이슈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 이 시간 진행했습니다. 이사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